예, 안녕하세요. 파생한 테스트입니다. 5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지금이 제일 편한 시간이라 녹화 시작하고 있네요. 지표부터 볼게요. 5월 11일. 오늘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특히 통화 거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9시 반에 캐나다 달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시 15분쯤 해가지고, 유로가 움직이게 될지, 뭐 다른 통화 종목도 다 같이 움직이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고, 기회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9시 반부터는 자리에 앉아서 매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8시 반쯤부터 매매하는 것보다 오늘은 한 지표 발표 때문에 지표 발표 이후나 아니면 지표 발표하는 그 전후 바로 직전으로 매매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나머지 건 별거 없죠 뭐 어차피. 주의해야 될 시간이 한 8시 이후부터 좀 집중해서 좀 차트 보고 괜찮은 자리 있으면 주워 담는 식으로 매매하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그림 좀 볼게요. 맞다. 차트를 좀 바꿨어요. 차트를 바꿨죠. 5일이 30분, 45분, 60분, 180분, 300분까지 깔려 있네요. 원래는 180분 말고 240분을 깔았었는데 240분은 가끔 제가 카페에도 그냥 그 라인 차트 따로 올리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80분이랑 240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300분이랑 뭐 360분, 400분 거의 많이 비슷한데 그냥 좀 프레임을 어쨌든 이렇게 깔아봤어요. 180분, 300분, 그리고 진입 말고 청산 지점 애매할 땐 10분봉 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체결 강도는 원래 쓰던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골드는 냅두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채권이랑 그 다음에 구리를 없애버렸어요. 구리가 보면 좋기는 한데 그게 실제로 구리를 거래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궁금하시면 개인 차트 보시는 걸로.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수익 좀 보시라고 깔아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도 그랬고 최근 한 3년 동안 5일로는 손실 본 적이 크게 없거든요. 근데 그때 볼 때 여러 가지 차트 보면 좋긴 좋아요. 좀 잘 맞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만 거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거는 기본적인 건 보긴 봐야 되니까 뭐 유로나 파운드 이런 건 그대로 뒀고요. 어쨌든 그리고 좀 계속 제가 좀 다운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채팅창 안 보고 그냥 방송 녹화하고 아예 화면을 닫아버릴까도 생각 중이에요. 좀 기운이 안 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좀 뭐라고 하지? 막 의욕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제 트레이딩 의욕은 있는데 방송 의욕 자체가 거의 바닥이라. 제가 이러면 방송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러면은 뭐라고 하지? 계속 같이 분위기 타서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약간 가식적이라도 한 다음 주부터는 좀 웃으면서는 아니더라도 좀 밝은 분위기로 방송을 해볼게요. 제가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지금 의식적으로는 솔직히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어쨌든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음 주쯤에 복구를 해보죠. 전체적인 시황 좀 볼게요. 음, 오히려 지금 큰 그림부터 보시면 돼요. 300분, 180분 보면은 굳이 차트 확대 안 해도 보이시겠지만 우상향이에요. 원래는 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만약에 주저 꼬리 달고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저앉고 70달러에서 치고받고 싸웠으면 갇혀가지고 가두리였거든요. 빡셀 수도 있었고 오히려 추가 하락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점 매수가 결과적으로 답이었죠. 5일 저점 매수 구간이 어제 전일 중심 부분에서 한번 터졌었는데 오늘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70.72가 지지선이 될지 조금 더 오버해서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심은 오늘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시작한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고점 매도를 만약에 노려보신다면은 위에 한 번 정도 더 레벨업을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72달러나 72달러 조금 넘는 구간 아니면 지금 계속 71.89로 고점을 잡고 계속 고점을 낮춰가는 상황이 나오면 위에 저항대 라인이 잡힐 수도 있어요. 꼭 라인이 아니더라도 저항대가 어느 정도 잡혀서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둘 다 열리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오늘 하루 만에 웬만해서는
크게 매도로 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계속 관망하고 놀다가 혹시나 매매 자리가 온다면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제랑 비슷해요. 180분 그림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서 100포인트 떨어진다면 70달러 부근인데 70달러 부근에서 다시 그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레인지가 한 70달러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은 안정권일 것 같아요. 70이나 69.5 정도까지는. 근데 지금 만약에 71달러 정도에서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좀 더 빼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진입 구간은 180분 이런 거보다 45분, 60분, 30분 중에서 바닥 한번 참고하시고요. 30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이 비추세로 좀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자리로 봤을 땐 70.8일은 단타 자리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자리고요.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69에서 69.5예요. 저점 매수 구간이. 근데 오늘 금요일이고 오버하고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 적당히 오늘은 무포 입장에서는 단타를 고점 매도를 치던 저점 매수를 치던 단타 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스윙 포지션 가져가시려는 분들은 69에 가까울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추세가 안 꺾였으니까 매도보다는 물려도 매수가 낫다는 거예요. 차체를 좀 줄여서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보고 오늘 어제까지는 공격적으로 저점 매수가 좀 유리했고요. 오늘도 매수가 유리하긴 한데 어제보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자리가 어중간해서. 그래서 오늘은 매수가 유리하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좀 볼게요. 유로 오는 발표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슈팅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올라가려고 폼을 졌다가 맞고 떨어진 그림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어제 갑자기 급등하더라고요. 22시 정도에 22시 정도에 급등하고 올라가나 했는데 달러 인덱스 바닥 잡히면서 다시 맞고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유로도 마찬가지고 박스 치는 그림이죠. 약간 레벨업이 됐으니까 그림이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확실히 그 전에 비해서 좀 튼튼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막연하게 급락 나오는 느낌보다는 좀 안전해진 그림인데 확신할 수는 없는 게 오늘 뭐 나중에 또 발표 나고 나서 지표 발표 나고 나서 여기 넘지 못하고 다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라면 추가 하락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 포지션 둘 다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이네요. 지금 봤을 때 유로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시황 녹화할 때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힘이 없다. 지금 한 번에 추세가 돌긴 어려울 것 같다. 한 번에 돌진 못했지만 가능성이 이제 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그냥 50대 50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는 안 하겠다는 거죠. 유로에서 지금 방향 잡히만 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 그렇다고 완전 박스권이라고 하기엔 지표 발표도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 같은 경우는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그냥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봉 버텨야 되는 자리가 되게 가까워요. 1.3555 이 정도 수치거든요. 여기를 이번 주 안에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여기를 1.35 지키면서 올라가는 분위기면 올라갈 자리가 요만큼이라 보시면 돼요. 진짜 큰 자리거든요. 홀딩해서 2주, 3주 먹을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너무 다계약 몰빵 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작은 관리 하시면서 진입하고 계약 추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자리만큼 휩소가 되게 심할 수도 있거든요. 포지션 다 털고 가느라고. 그래서 버틸 만한 여력이 되시면 버티시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여기를 무조건 타고 올라간다는 법은 없어요. 또 좀 더 작은 그림이더라도 여기를 타고 올라가려다 시도하고
결국 1.3618을 빨리 넘지 못하고 점점 고점 저점을 낮추는 상황이라면 추세로 하방 이탈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파운드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둘 다 가능한 상황이네요. 큰 그림으로 보면 볼수록 파운드가 되게 탄탄하기는 해요. 탄탄하긴 한데 그 박스가 깨지면은 추세 이탈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더 큰 그림도 봐드릴게요. 엄청 싸우고 있어요. 꼬리까지 달고 있는데 이 꼬리를 그 다음 추가로 음봉으로 이 꼬리를 먹기 위한 하방 이탈이었는지 물량 청산을 위한 포지션 되돌림을 위한 꼬리였는지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해요. 예를 들면 이런 꼬리라면 참 좋죠. 4월 17일에 나왔던 이런 꼬리 패턴이라면 꼬리 달고 그대로 밀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비슷해요. 자세히 보면 5월달 요 패턴이랑 지금 4월달 요 패턴이랑 약간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위에서도 꼬리를 달은 게 최근에 위에서도 꼬리를 달았고 뭔가 모양이 애매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신뢰하시면서 몰빵을 치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파운드 요점 됐네요.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요. 만약에 지켜진다 그런 느낌 들면은 한 다음 주쯤에도 저는 한번 다시 손절 걸고 따라가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아마 다음 주쯤은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오버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막 만약에 포지션을 잡았는데 막 100틱, 150틱 이상 수익이라면 오버를 하는데요. 그 정도 구간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자르고 가거든요. 청산을 하고 싶어서 익절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표가가 50틱이었던 게 아니라 만약에 50틱에서 익절을 한다고 치면은 그냥 종가 부근에 대충 갖다 버린 거죠. S&P랑 나스닥 볼게요. S&P랑 나스닥 지금 함부로 매도 치면 되게 위험해요. 단기적으로 단타면 모르겠는데 240분 같은 경우 저항대가 있긴 하지만 지금 좀 세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저점 매수가 좀 유리해 보여요. 지표 발표 나오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으나 각이 상당히 높아요. 건수를 늘려야 되나?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상향이죠. 이 그림에서 영매매보다는 웬만하면은 저점 매수 하는 게 낫겠죠. 컷이 걸리더라도. 근데 저점 매수를 안전하게 진입해서 컷 걸리면은 그렇다고 고점 매도도 바로 아니고요. 박스 그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 그림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데이 트레이딩은 모르겠네요. 나스닥의 그림이 더 이뻐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역매매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기에서 눌릴지 한 요쯤에서 눌릴지 몰라요. 물론 그럼 여기까지 시세를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양방향으로 매도 매수 다 먹을 능력이 안 돼서 보통 이럴 때 한 포지션만 잡고 들어가죠. 어제도 굳이 따지면은 5일 매도 치고 매수해가지고 매수해서 양방 먹으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매수 걸고 손절 걸고 이런 식으로 아마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찌글찌글하네 자체가. 항생도 그림 엄청 세거든요. 위에 저항선 딱히 없어요.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영매매 치지 마시고요. 이번 주까지는 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래 구경하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이 만약에 요즘부터 만약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계신 분들이 있으면 굳이 팔아야 될 이유도 없는 그림이거든요. 항생, 나스닥, S&P 차트 좀 더 이쁜데 S&P가 저항대가 약간 있고 나스닥이랑 항생은 되게 위험해요. 영매매는. 이게 끝이고요. 골드는 뭔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달러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박스를 완전히 탈출한 건 아니고 박스를 탈출하려는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요 정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박스 치다가 정말 조금 레벨업이 된 상황이네요. 근데 오늘 만약에 여기나 여기 자리 넘지 못하고 다시 일로 들어온다면 다음 주도 박스죠. 박스권이 끝나려면 1325를 완전히 오늘 벗어나야 돼요. 지표 발표 동시에 아니면 오늘 밤 새벽에 1325를 돌파를 해서 완전히 넘어서 안착을 하면은 레벨업이 되겠죠. 그쯤부터는 저점 매수 마인드로 접근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골드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둘 다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아직 약하네요. 얘도 뭔가 가끔 크게 터질 때가 있긴 하지만 오늘 이번 주 최근 며칠은 아닌가 봐요. 계속 보니까.
둘 다 가능하죠. 이거는 제가 아니라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최근 저항 맞은 거 치면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반복됐던 패턴을 보면 여기서 다시 맞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럼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버리면 되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캐나다 달러가 지금 그 통화 중에 제일 강한데 지표 발표 기점으로도 만약에 꼬리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그림이면 매수 그대로 유지 가능할 것 같고요. 힘이 상방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표 발표 후에 완전히 깨서 차트를 박살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여전히 매수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호주 달러는 캐나다 달러 가니까 따라가는 느낌이고요.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 엔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할 만한 종목이 아닌 것 같고요. 골드도 아직 위아래 둘 다 열려 있고요. 파운드랑 유로랑 얘네도 지금 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락세가 진정돼서 무조건 고점 매도달 하시는 상황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는 지표 발표 나더라도 일단은 저점 매수가 유리해 보이고 나스닥, S&P, 항생도 저점 매수가 일단 유리해 보이죠. 역매매는 위험하다는 거고 오일은 어제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매수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거는 정말 안전한 자리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매수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안 나와서 꺾일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72달러, 73달러 가더라도 무조건 오늘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구리요? 갑자기 구리를 물어보셔서 구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크루드오일에 좀 집중할까 해가지고 차트 지워버렸어요. 어제 새벽에 물어봤는데 대부분 구리 자체를 거래하시는 분은 따로 없더라고요. 상품 지수로 봐야 되는 지표긴 한데 개인적으로 봐도 상관없으니까. 예. 대부분 거래하시는 게 오일, 나스닥, 항생, S&P는 안 계셨고 뭐였지? 골드, 유로, 파운드에 약간 예상했던 종목들. 구리 그냥 박스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꼬리는 일단 무시하고 3.12부터 항상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도는 위험하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저점 매수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근데 매도는 영매매 좀 위험할 것 같아요, 항생은. 예, 박스로 보여요, 이런 느낌. 꼬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꼬리를 위로 막 달고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잘 지켜보면은 약간 오버슈팅 나왔다가 다시 이 박스 들어오는 흐름이면은 박스 기준으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넣으면은 아마 오늘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꼬리 달고 나서 꼬리가 아니라 실제로 캔들 지지받고 올리는 그림이면 레벨업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딱 박스 상단이네요. 매도를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 근데 종목 특성상 꼬리가 좀 있으니까 조심은 하셔야겠죠. 그리고 당분간 저 채팅창 닫을게요, 그냥. 그러니까 방송할 때는 잠깐 켜놓고 녹화할 때는 그냥 녹화만 하고 좀 쉬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예 이쪽 모니터 2대 꺼두려고요. 여기를 예.
AD, 예, 거기, 저 PD, 저 말고 AD님들도 계시니까 봤을 때 지금 상태 좀 안 좋다 싶은 분들 계시면 그때 알아서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 금지 쳐주시거나 해주시고요. 저는 당분간 채팅창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지금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실까봐. 아, 예, 그냥 하세요. 제가 이 창을 이렇게 X로 해서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안 보여요. 제가 닫았기 때문에. 농산물도 봐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농산물을 최근에 거래를 안 해서 잘 봐도 잘 모르거든요. 여기. 콘하고 콘이나 밀, 소이빈 막 다 거래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잘 안 하네요. 그 카페 240분 올려놓은 차트 그거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요? 잠시만 그거 보면 생각난 게 있어서 이것까지 조금 같이 보죠 그러면. 농산물이 어딨지? 이미지 좀 가져올게요. 이거 보면 대충 해석되지 않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코는 지금 비추세라서 위아래 둘 다 열려 있는데 그냥 400 깨지면 밑으로 396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하락인 것 같은데 약해요. 근데 500쯤에서 만약에 지켜준다고 가정해주면은 500 정도에서 저점 매수 노려보고 손절 짧게 걸고 그리고 만약에 컷이 된다면 488.5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추세가 하방으로 꺾여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500이 지지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바닥 잡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되겠죠. 소유빈 밀은 박스인데 밑에 라인이 두 줄이 있기 때문에 382에서 38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소유빈 밀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 치고 39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소이빈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비추세인데 그래도 약하지만 30.99에서 저점 매수가 좋아 보이지만 흐름이 아직 상방 추세를 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고 31.18 기준으로 박스 고점이 될 수도 있어서 여기가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이빈스 같은 경우는 1012 정도에서 매수를 노려봐도 되긴 하는데 하방세가 좀 있어가지고 1012.5가 깨지면 추세 하방 이탈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당장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겠네요.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창 닫을게요. 그래서 제가 방송 따로 안 하는 차트는 카페 올려주는 이미지 보고요. 저도 맨날 올리진 않지만 그거 보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셨던 분이 아마 그 등급이 되셨던 것 같은데 이거 맨날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냥 클릭해가지고 찾아서 보세요.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 성토하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5일 자리가 괜찮은 자리가 있으면 조금 매수해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녹화 종료할게요.